자, 문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은 법인 조정 문제로서 상당히 신중하고 정확하게 해야 될 문제입니다. 공부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모두전자 회사 코드 0881입니다. 전자 부품을 생산하고 제조 도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며 당해 사업연도 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법인 세무조정 메뉴를 이용하여 재무에게 기장자료와 제시된 보충자료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하시오입니다. 회사 선택식 유의하시오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꼭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보시면은 모두전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880으로 되어 있는 거는 이제 문제 1번에서 문제 4번으로 되어 있는 거요. 881은 문제 5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회사 선택 유의 시 이제 주의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여수 기업을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모두전자로 변경해 줍니다. 자, 작성 대상 서식은 5가지입니다. 성급비용 명세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미상각 자산 감가상각 조정 명세서, 접대비 조정 명세서, 법인세 가압표 및 세액 조정 계산서 및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입니다. 1번, 2번, 3번, 4번은 뭐 어찌 뭐 맞출 수 있다고 쳐도 5번은 최저한세 조정 명세서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회차에서 보시면은 서식은 그래도 수수하게 나온 편이다, 2월달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단기 보험료 자료의 일부다. 성급비용 명세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세무조정을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시오. 단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세무조정은 각 건별로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건, 이 건, 이 건, 이 건 이렇게 별도로 하라는 의미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1번 보험료 내역입니다. 그래서 법인 조정에서 성급비용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과목별 세무조정입니다. 여기에 클릭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은 구분을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대표자 종신보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성급비용으로서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상여로 해서 그 세무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성급비용 명세서에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입력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회사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입력하고요. 이거는 입력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무조정 대상이 아닌 건 아니고요. 세무조정은 해야 합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공장 화재보험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 내용 DGC 화재, 시작일, 지급액, 성급비용은 20383으로 해야 되는데 회사에서는 20만원으로 계산돼 있어요. 그래서 20만원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이제 ABC 화재입니다. 이거 입력해 주면 됩니다. 기간은 이제 이렇게 해서 보시면 돼요. 지급액 얼마? 210만원. 그래서 회사로 이제 전액 성급비용으로 처리한 건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금액이 왜 20만원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월 단위로 하면은 월 20만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남은 기간, 그러니까 즉 남은 기간이 이제 1개월이니까 20만원을 해서 100일 처리했는데 이거는 월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금액이 여기 보면은 203835로 돼 있죠. 이거는 일할 계산해서 그래요. 일할 계산하는 금액하고 월할 계산하는 금액하고는 그 금액 차이가 조금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무조정은 무조건 일할 기준으로 해서 이제 그
그 선급비용 명세서에 반영이 돼요. 그런데 이제 월화로 계산했는 경우에는 이제 월 20만원 맞지만 이제 3,835원만큼은 그 세법 기준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 대상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ABC 화재인 경우에는 이제 210만원에 나누기 12달 하면은 17만 5천원씩 이렇게 이제 전액 보험료로 이제 납부를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성급한 금액 중에서 7개월분은 납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원래는 122만 5천원만큼 성급 비용으로 계상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회사 계산 금액이 없기 때문에 전액 세무조정 계산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세법의 금액하고 그 다음에 회사 금액이, 세법의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비용으로서 인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송금불산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세법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준은 회사 금액으로 보는 거예요. 기자는 이제 해손 금액 보고 회사 금액만큼 계상된 금액만큼 이제 비용을 인정해 주지만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제 인정을 안 해주겠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이제 회사 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이제 송금 산입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주로 과다된 경우, 그 다음에 이거는 과소된 경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종합 대상 금액이 현재 세법상 금액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거는 조정은 송금불산입을 해서 조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본금 적립금 이제 조정 명세서 1표는 증가가 80만원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비용에서, 그러니까 송금에서 플러스 돼 있기 때문에 당시에 작년에는 송금불산입으로 되어 있지만 이제 해당 80만원은 단기 송금 기속 시기가 도래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반대 세무 조정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송금 불산입 되어 있는 거를, 이거는 이제 송금 산입으로 해서 유보 감소로 하여 이제 소득 처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정 등록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처음 순서대로 보도록 할게요. 대표자 종신보험 있죠. 대표자 종신보험 있죠. 여기에 PCA 생명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400만원 쳐줍니다. 자, 이렇게 쳐주면 되고요. 금액은 400만원.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이제 개인의 사적 보험료를 회사로 처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자 기속에 이제 대표자 기속에 이제 소득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상여로 해서 회계 처리함, 세무조정합니다. 소득 처분은 상여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급비용 명세서에 작성된 공장 화재보험 DGC 화재 금액은 얼마냐면은 저기 조정 대상 금액이라고 있어요. 3835. 그래서 조정 대상 금액 요거를 보고 입력을 하면 됩니다. 소득 처분은 당연히 유보 발생이죠. 유보 발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해가지고 똑같이 유보 발생을 해서 이제 소득 처분합니다. 이거는 상여인 거는 아시겠고, 이거는 왜 유보냐면은 성급비용 그 자체는 이렇게 보시면은 성급비용만 보면은 뭐 유출된 거는 사실상 없어요. 뭐 유출된 건 없고, 그 다음에 현재 회사에서 지금 현재 그 보험료 납입하는 금액에 그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이 회사에 납입돼 있는 부분에 이제 사내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용으로서 남아 있는 거예요. 비용으로서 회사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유출된 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요. 그 보험료 납부만을 보면은 이제 유출이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보험료를 내가 갖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은 사내에 이제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보험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해서 그 판단하시면 돼요. 사내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유보로 해서 이제 소득 조정을 소득 처분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는 이제 기간이 이제 기속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유보 감소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그거죠. 그러니까 2018년도에 이제 기간이 이제 성급 이제 비용으로 이제 이제 차이 나는 부분만큼 이제 비용 그 송금 불산임 하다가 2019년에 이제 그 만기가 이제 기간 경과가 돼가지고 이 금액만큼은 이제 비용으로서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반대의 세무조정이 이제 유보 감소로 해서 이제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 발생하고 유보 감소의 그 차이점을 얘기해 드릴게요. 유보 발생은 최초의 그 유보 시점입니다. 최초의 유보 시점. 그래서 유보 발생으로 봅니다. 플러스 유보 뭐 이제 수기로 보면 플러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상에서 얘기하는 유보 발생은 플러스 유보라는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유보 발생은 최초의 유보 시점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고요. 유보 감소는 이제 그 유보 발생, 그러니까 최초의 유보 발생 이후 이제 반대의 그 세무 조정에 들어갔을 때에 대해서는 이제 유보 감소가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유보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프로그램은 좀 다르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개의 세무 조정을 하면은 이제 끝이 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